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방침 문제가 다음 주 미국 국방장관의 방안을 통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취소됐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는 올해 명칭과 규모를 줄여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은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조너던 호프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아시아 순방에 나서며 한국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역내 가장 큰 위협인 북한 등을 거론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o that all of us can focus on the biggest threats in the region, which is North Korea's activities and then the Chinese efforts to destabilize the region.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윌리엄 번 미국 합참 부참모장은 지난해 취소했던 미한 연합공중훈련을 올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년의 비질런트 에이스보다는 축소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a year ago, we canceled the exercise Vigilant Ace, and that was based on the environment on the peninsula at the time. This year, we're conducting a combined flying event, U.S. and ROC Air Forces.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을 2020년 회계연도 국방부 최우선 관리 과제국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시급한 도전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벌어들인 불법 자금 20억 달러를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 간 불법 활동을 통해 자금을 획득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올해 말을 시한으로 내세운 데 대해 데드라인을 인위적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6일 배포한 스틸웰 차관보의 지난달 26일 일본 방문 당시 기자회견 녹취록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길 원한다면 인위적 데드라인 설정 같은 전술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원래 엄포를 잘 놓는다며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상기시킨 후 그들이 한다고 해놓고 완수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해보라고 답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핵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닌 훨씬 더 광범위한 정치적 문제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대신 모호성을 남겨두는 것이 미국의 행동 반경을 더 넓혀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모든 인권 유린 중단을 비롯해 국제 형사재판소 회부와 인권 유린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7일 BOA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모든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발표한 2014년 이후 6년 연속 이 같은 권고가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금도 고문과 가혹행위,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등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럽연합은 지난달 20일 북한인권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The situation on the ground has not improved and remains of great concern.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14일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순쯤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년 11월 7일은 미국 정부가 정한 공산주의 희생자를 위한 국가 기념일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 몇 개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한 곳인데 국제사회는 공산주의로 인한 북한의 인권 유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산주의 희생자를 위한 국가 기념일인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탄압의 결과로 사망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를 발전시키고 유례없는 번영을 촉진시키는 소중한 자유를 항상 수호할 수 있도록 결의해야 한다며 모두가 함께 공산주의의 사악함으로부터 벗어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에는 북한이 따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탈북민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 출신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격려하며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은 전 세계 인구 5분의 1이 여전히 일당 공산 체제에 살고 있다며 북한과 더불어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을 지목했습니다. 사회 통제를 기반으로 생산과 분배 수단 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개념은 현실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30여 년 전 구소련이 무너진 데 이어 동유럽권 나라들이 잇따라 몰락하면서 사실상 실패한 체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공산주의 독재 체제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독재에 의해 사회주의 독재에 의해 약 1억 8천만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두운 공산주의 독재 유물로 남아있는 나라들은 몇 개국밖에 없지만 거기에 북한도 속하고 있습니다. 스칼라티 총장은 북한 정권이 12만 명을 가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산주의로 인해 북한은 최악의 인권 유린국이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려는 노력에 중국이 해를 끼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 영해 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영해 밖에서 북한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은 중국과 협력하기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상대가 의지가 없다면 태도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군 동원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 6월과 7월 사이 미국의 성인 남녀 2,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4%는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면 일본 보호를 위해 미군을 동원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48%만이 미군 동원을 지지한다고 했던 것에 비해 1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미일 관계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했다는 응답은 78%로 미국 동맹국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57%는 주일미군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해 미국인들은 일본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영내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인 대북 지원 단체인 달라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해 10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자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7일 VOA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면서 지난 9월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수재민들에게 지붕 자재로 쓰이는 비닐망막 10,000제곱미터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강원도 원산 등에는 콩 60톤을 지원해 도립병원과 초등학원, 중등학원, 육아원 등 2,300여 명에게 나눠준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지난 1997년 설립돼 매년 두세 차례 북한에 식량 지원을 했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와 여행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